아직도 잔백이를 안 먹은 자가 있어? 어머, 죄송해요. 이걸 받아라. 단백질. 거기 되냐? 안 먹고 있어요. 받아라. 자, 오늘은 체스트 프레스를 이어서 설명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해머 스트렝스로 이제 담아봤는데 많은 댓글들이 우리 헬스장에 해머 스트렝스 없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외에도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 옆에 보시는 이제 라이프 피트니스사의 이제 체스트 프레스를 이용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 텐데요. 이런 형식의 그 체스트 프레스는 어느 헬스장을 가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머신을 제 체형에 맞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이 높이에 대한 그 기준은 내가 팔을 들었을 때 어깨 삼각근보다는 높지는 않게, 하지만 너무 낮지는 않게 세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대흉근의 그 기시점과 끝점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상완골에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쭉 달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었을 때 약 한 이 정도의 높이 정도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 때문에 팔꿈치를 이렇게 내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나 있는데 당연히 이 상완골에서 끝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꼬여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깨는 안 아플 수 있지만 가슴이 안 커집니다. 항상 이 수직 상태에서 가슴을 더 들어서 동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견갑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체스트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를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헬스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가슴 근육의 수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쪽의 견갑대를 모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얹어 놓은 상태에서 가슴만 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견갑대를 완전히 모으게 되면 전거근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펑셔널,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가슴의 수축이나 이완도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슴이 가장 수축할 수 있는 단계를 내가 스스로 맨손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 정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견갑골이 안으로 뭉쳐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연스럽게 그냥 위치한 상태에서 가슴만 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만 들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는 운동을 동작해 볼 텐데요.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전 움직이는 구간이 모두 해당 근육으로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립을 우선 잡고 가슴을 들고 이 상태에서 견갑대를 절대 모으면 안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대로 밉니다. 가슴을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수축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수축이 풀리기 전에 그대로 다시 처음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팔꿈치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깨에 다칠까봐가 아니라 그냥 가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리게 하면 당연히 팔꿈치, 어깨는 안 아프겠죠. 가슴의 수축과 이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삼두 운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꿈치를 들어준 상태에서 들되 어깨보다 높으면 안 돼요. 가슴을 들고 든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움직이는 구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풀스쿼트니 뭐 풀벤치니 이렇게 최대한 길게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말 또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상 현대에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근육의 탄성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축을 한 상태에서 내가 그게 다른 데로 새지 않는 구간까지만 네거티브를 줬다가 다시 수축을 해주시는 게 개개인의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의 설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익어진다면, 점차 기능적으로도 좋아진다면 그 움직이는 구간을 좀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킥 포인트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자 세팅은 내가 앉아서 동작을 할 때 이 팔꿈치가 수직 정도로 될 수 있는 정도의 각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헬스장에 봤을 때 어깨 보호 때문에 이렇게 내리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를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슴의 기시점과 끝점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여기서부터 돼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완골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게 아닙니다. 보고, 그리고 견갑대는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견갑대를 모으게 되면 오히려 가슴 수축이 이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만 들어준 상태에서 가슴 근육의 수축에만 집중해서 동작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이런 머신들을 할 때 그립을 흔히들 흘려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넘겨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항상 운동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당 부위에 이제 힘의 전달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립을 반드시 꽉 잡은 상태에서 해당 부위의 수축과 이완을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해머스트렝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머스트렝스 위주로 담았는데 우리 헬스장은 그게 없다 해서 오늘은 담아봤습니다. 한번 또 재밌게 봐주시고 모자라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